안녕하세요. 스마트하고 위트 있는 의사 스윗한 닥터입니다. 어느 시청자분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수면 영양제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윗한 닥터가 출동했습니다. 오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리고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 수면 영양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수면 영양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영양제 중에 하나죠.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한 달치가 거의 5만원 이상 되는 굉장히 비싼 영양제인데요. 수면 영양제의 주재료는 주로 미강, 쌀계라고 하죠. 미강, 그리고 감태, 해조류입니다. 그리고 L테아닌 같은 다양한 종류의 기능성 원료들이 실제로 기능식품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쌀겨이죠. 이 백미는 완전히 그 껍질과 쌀눈을 다 벗겨낸 거고요. 이 현미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쌀 껍질 안쪽에 있는 속살과 그리고 쌀눈을 통칭해서 쌀겨라고 합니다. 이 쌀겨가 이전에는 돼지나 소들이 먹는 사료로만 쓰이지 실제로 사람한테는 1도 효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좋은 점은 이 쌀계에 이 쌀의 대부분의 영양분이 거기에 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미가 먹기는 힘들지만 건강에는 훨씬 좋은 거죠. 근데 이 쌀계를 가지고 수면에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연구를 했더니 동물 실험이든 임상 실험이든 수면의 질을 일부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제품화돼서 이제 작년부터 아마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수면 영양제가 그러면 효과가 실제로 확실하게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건데요. 우선 알아볼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윗한 닥터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연구를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가장 많이 하는 교수이고요. 이걸로 항노화 산업 육성, 다시 말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서 제가 산업을 육성시킨 공로를 인정받아서 시장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말하고요. 의약품 안정처에서 이런 동물 실험, 임상 실험,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다 가지고 인정해주는 그런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일정한 양과 농도를 유지한 데 만들어서 인정받은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인 건강식품이나 그 몸에 좋은 식품하고는 확실히 다른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이긴 하죠. 그렇지만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구분한다면 의약품은 정말로 치료를 위한 효과를 확실히 인정받은 제품이고요. 건강기능식품은요, 물론 질병을 일부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효과, 보조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기능을 인정받았지만 이 기능은 치료 용도의 의약품을 대신할 정도는 절대 아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면증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 말하는 잠을 못 자는 단순한 불면증부터 하지불안 증후군, 그리고 주기적인 어떤 그 직업 때문에 밤낮이 바뀌는 수면 주기의 변화 때문에 오는 경우, 그리고 먹고 있는 약 때문에, 그리고 심장질환이나 폐질환, 이런 질환 때문에 오는 경우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불면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불면증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맞는 치료와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수면 영양제를 먹는 경우에 이 원인을 치료하는 기간을 놓쳐버려서 이 불면증이 더욱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수면 영양제만큼 효과 있는 수면 10계명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수면 영양제보다 당장 이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이게 기본적인 이걸 하고 안 될 때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10계명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은 습관입니다. 어떤 때는 낮에 자고 어떤 때는 밤에 자고 막 이렇게 주기를 엉망으로 하면 잠들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자. 잠을 오히려 못 잤더라도 일어날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의 소음을 없애고 온도와 조명을 좋게 만든다. 이것도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너무 시끄럽게 만들거나 또는 불을 환히 켜고 난 뒤에 잠을 들면 깊은 잠을 자기 힘듭니다. 요즘에는 백색 소음이라고 요즘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약간 틀면서 자는 것은 일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백색 소음 이상의 소음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은 낮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잠은 안 자는 것이 좋고 만약에 자더라도 10분, 15분 이내 짧은 수면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낮잠을 자는 것도 역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카페인이 많이 드는 음식 그리고 알코올, 과다한 알코올과 담배, 니코틴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기본이겠죠? 수면제의 일상적인 사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제를 늘상적으로 먹으면 수면제에 대한 어떤 의존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수면제는 간간히 먹는 것이 좋고요. 수면제를 매일 먹을 정도로 힘들다면 반드시 전문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고 이완하는 방법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명상을 하는 등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푸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낮 시간에 아침 시간에 열심히 좀 운동을 하고 몸을 써서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여덟 번째, 침실은 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잠자리는 반드시 잠자는 용도로만 써야 되지 TV를 본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하는 다른 용도로 쓰면 안 좋습니다. TV를 본다든지 집중해서 일한다든지 하는 습관하면 이 잠자리가 머릿속에 각인될 때 잠자는 곳이 아니구나, 일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잠자리는 반드시 잠자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 20분 이내 잠이 안 들면 잠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다른 자리를 옮겨서서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좀 듣는다든지 하는 단순한 일을 함으로써 다시 잠 조금 들게 해서 다시 잠자리에 오십시오. 이 습관도 굉장히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침대에서는 반드시 잠자는 용도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수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수면 영양제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 사실은 광고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건 수면제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일부 효과 있을 수 없지만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힘들게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이상 스윗한 닥터였습니다. 건강하세요.